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국이 공수처법 처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검 감찰부를 서울고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0일 징계일을 둘러싸고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윤추대전과 전국움직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제 원안이 아니고. 네, 예, 원안은 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됐고요. 예. 예, 이미 뭐. 이 개정안을 어제 법사위에서 뭐 5분인가 6분 만에 날치기 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네. 필리버스터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 오늘 상황은 좀 긴박했습니다. 오전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박병석 의장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예. 박병석 의장이 마지막으로 2시 정도에 원내대표 두 사람을 불러서 합의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원래는 2시에 열리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뭐 그 당시에 로텐더홀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었고요. 역시 뭐 예상대로 원내대표가 회동 만났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3시에 이 본회의가 속개가 됐고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맨 처음부터 공수처 법안을 1호로 처리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격돌이 예상됐습니다만 지금 계속 속보가 오는 거에 따르면 뭐 경제 3법, 뭐 이 상법을 포함한 자기들은 공정경제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뭐 외국 투기 자본들이 와서 막 뭐 마음대로 막 기업들을 휘저을 수 있는 그런 이 위약적인 어떤 요소들이 참 많은 법안이거든요. 오늘 경제신문 일면 톱은 다 그겁니다. 3법, 경제 3법 통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찌됐든 그것들이 이미 통과를 시켰다라는 속보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일단 비쟁점 법안은 먼저 통과를 시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수처 법안을 포함해서 아마도 3개 법안에 대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나왔는데 이 몇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법. 개정. 사참법이라고 해서 세월호 관련된 그 조사를 연기하는 법, 그 다음에 대북전단 처벌하는 법, 이런 쟁점 법안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똑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아마 1호 맨 처음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고요. 필리버스터는 오늘 12시에 종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9일이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시에 종료가 되고 이거에 대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일 임시국회를 바로 지금 소집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임시국회가 열리면은 바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다시 또 필리버스터에 들어갑니까? 일단 필리버스터 안건 상정과 필리버스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끝났는데요. 임시국회에서 열려서 또 다시 상정을 하면 아마 제가 알기에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24시간,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고 회기 중에 오늘은 끝나서 뭐 상관이 없지만 회기 중에 24시간 하루만 지나서 이 국회에서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찬성을 하면 그 필리버스터는 중단이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훨씬 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174석인데요. 여기에 원래 쫓아낸 무소속 의원 3명이 더 있고 또 거의 자기네보다 더 친여 성향인 열린민주당 의원들 180석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4시간 후에는 필리버스터를 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31시간 정도 이번 주말쯤에 공수처법이 처리가 되겠네요. 금요일까지는 아마 처리가 되겠죠.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공수처장을 여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임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추미애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파출소 지나니까 경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젠 그러니까 사실상 징계니 뭐니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사보임으로 들어가서 맹활약한 최강욱이 지난 3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수처의 제1호 수사 대상자는 윤석열 부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사로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논란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그쪽 진영에서, 당연히, 공수처는, 윤석열 잡는 법안이다. 뭐 이런 어떤 논란이 이어졌는데, 그거 실현시키면 됩니다. 윤석열 이게 징계가 잘못됐다가는 대통령이 직접 그 직권남용에 그 연루가 되잖아요. 특히나 지난번에 왜 그 KBS 사장과 관련돼서 정현주 사장과 관련돼서 그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소송이 걸렸을 때 2년 걸렸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대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니까 징계 필요 없어. 수사하면 돼. 공수처만 통과시키면 돼. 거의 이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자기들 입맛대로 뽑지 않으면은 자칫 윤석열 총장의 제2의 이런 상황이 오질까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한 3번 헌둥만둥해서 없애버리고 그러고는 이제 합의가 안 됐다 해갖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 말을 확실히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문재인 말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표현하기에는 한 5사람 정도를 그러니까 자기네 편이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원래 무엇인가 녹을 먹었던 그러니까 거의 연관이 있던 사람들 중에 뽑아달라라고 이렇게 이 추천을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그 사람들이 다 안 하겠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게 무산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대한 저쪽 저쪽 입장을 들면서 협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겉으로는 무조건 뭐 반대를 한다, 시간을 지연시킨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은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김경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또 김경수 지사 변호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마지막 민정실에 있었던 사람이고 양쪽 다 이렇게 관련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김경수 지사의 변호까지 맡았던 사람이니까 너네 진영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끝내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야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켜야 되겠다. 추미애 같은 사람이 시켜야 되겠다. 이거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예. 그에 따라서 시나리오 각본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원식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손을 들어주니까 손을 봐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판사들은.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시켜갖고 그런 일들 권력에 대드는 판사라든가 검사들은 완전히 털어버리고 배제시켜버리겠다. 그런 얘기.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버리겠다. 옷을 벗기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수사중에 월성이라든가 뭐 울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공수처로 가져가 버리고 문재인 퇴임 후에도 안전판을 만들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독소 조항이 바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초유의 검찰도 이런 권한이 없어요. 공수처는요. 지금 검찰들이 수사하는 거 있는 것들을 다 가져와. 내가 할게. 그러고 다 뺏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요. 하나 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검찰에서 고위 공직자 관련돼서 첩보를 얻어갖고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관련해서 뭔가 비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 조사하려고 시작을 하려면 이게 보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수사는 은밀성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공수처에 딱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럼 가져오라고. 가져오라고. 만약 수사하면 그거 갖고 와. 그러니까 원천 차단하기 위한 독소 조항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법안을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합작해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일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금 한 여러 기관들이 있었는데 한길 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는 28.2%로 네.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윤석열 총장의 대선 선호도죠. 선호도. 선호도가 올라가 있어요. 한길 리서치가 12월 7일과 12월 8일 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8.2%,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21.3%,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18% 이 순위로 나왔고요. 지금 오차 범위를 지금 벗어나버렸네요. 그렇죠. 이재명이 21%니까 7%, 약 6.9%포인트 차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고요. 눈여겨볼 점은 한길 리서치는 매주 하는 조사는 아닙니다. 근데 지난달에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달 대비로 얘기하면 윤석열이 지난 달 대비 3.5%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이낙연 대표가 가장 낙폭이 큽니다. 지금 세 번째인 순서로 돼 있는데 4.2%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거기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거 보니까 네네. 윤석열 징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도 네네. 징계 반대한다가 54%, 네. 찬성한다는 31.6%, 37.6%. 37.6% 나왔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결과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단도 더 많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부정평가와 거의 유사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리얼미터의 결과가, 리얼미터가 문재인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게 37.4%고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하는 게 53.9%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기준으로 따지면 딱 징계 반대, 징계 찬성이 꼭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부정과 딱 연관, 거의 비슷한 수치가 돼버렸어요. 그 뜻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이제는 이 급반등할 여지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외적 환경, 그러니까 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혹은 경제 문제 라든지 이것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외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라는 건 한번 금이 가면 회복이 힘들거든요. 그럼 저 사람의 리더십은 형편없어. 이건 저 사람의 리더십이 갑자기 좋아져.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상에도 나오잖아요. 가장 문재인을 지지하는 층이 40대입니다. 그 40대도 지금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지금 나와버리고, 호남에서도 한 14, 5%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호남이 가장 절대적인 지지층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뒷받침해온 아주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호남에서도 문재인 저거 안 되겠네.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는 건데, 그쪽 사람들은 지금 개혁이라든가 자기들이 말하는 개혁, 윤석열도 확 쳐내고 공수처법도 확 밀어붙여야 하는데 왜 이걸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자기 지지층이 돌아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완전히 변명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공수처법이나 또는 다른 5.18 특별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그런 정당은 없었어요. 야당과 타협도 봐야 되고 국민 눈치도 봐야 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사실 내년에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초에 재보궐선거 있죠.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결과에 따라서 각 그 후보들이 난립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자기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럼 내년에 법안을 처리 못 하거든요. 바로 대선 전국이 4월 재보선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 핑계는 뭐냐면, 그래, 지지율 떨어지는데 이 지지율이 우리 지지층이 확실하게 안 해서 그래. 그래서 확실하게 할 거야. 라는 지금 무리수를 두는 변명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또 리얼미터에서도 조사가 나왔죠. 그렇죠. 이건 정기조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원래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발표하는데 오늘 특별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요 공수처법 처리라든가 윤석열 징계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의미한 게 리얼미터에서 윤석열 총장이 25.8%로 1위 가장 네. 선두고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20%로 동률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리얼미터가 뛰어버린 거예요. 이 격차가. 예. 즉, 지난주,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지난, 기에 한 게, 바로 지난번에 한 게 19.8%거든요. 예. 이것도 거의 4.9%포인트가 지금 그러네요. 뛴 거예요. 예. 그리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조금 더 떨어지는, 19.4에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사실 거의 비슷하고 이재명 지사 떨어졌나? 이낙연 대표가 떨어졌다. 한 1%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0여 프로 정도가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 10여 그렇습니다. 프로가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른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연동되고 있어요. 거의.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번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40%대를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갤럽도 한 두 번 떨어졌어요. 조국 때도 떨어졌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회복을 하고 이런 어떤 이 급등 반등의 출렁거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추세선을 봤을 때 리얼미터, RN서치, 그다음에 갤럽 이 3개 기관이 동시에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난주가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 주까지 이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35.7%까지 RN서치가 나왔는데 오늘 발표가 35.7%. 그러니까 3개 기관 중 가장 최저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35%라는 건 사실 또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30%의 5%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34만 되면 이제 전 언론들이 30% 떨어질라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수처법을 저렇게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30% 벽도 깨지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렇게 레임덕을 무서워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레임덕이 툭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가 무너진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당의 지지율과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당의 지지율. 그러니까 만약에 30%가 무너지면서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더 낮아질 경우는 당이 대통령의 가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주자들도 대통령 후광 효과를 노릴 수가 없어요. 값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내가 지난 대통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서 몰락을 한다? 그럼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 30% 지지선이 무너진다는 건 그런 의미로서 레임덕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단초가 아니라 완전히 빠져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부터 배척을 합니다. 과거에도 노무현 네. 대통령도 그래서 민주당을 탈당을 했잖아요. 예. 당신 나가라 해가지고. 열린우리당이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를 앞두고 뭐 서울대에서도 교수들 일부가 시국선언을 발표를 해갖고 징계의 부당성을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오늘은 전직 법무장관, 대법관 등 612명이 추미애 해임하라는 그런 성명을 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616명의 12명이네요. 네, 61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612명의 뭐 변호사가 이런 성명을 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지만 단순히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무장관, 헌법재판관, 그 다음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법조계에서 그래도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분들이 원로들이 함께 힘을 목소리를 모아서 지금 징계 절차가 절차적으로도 잘못돼 있고 내용적으로도 잘못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윤석열 찍어내기에 불과하고 그야말로 한 나라의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파괴를 하는 징계 절차를 당장 중지시키고 이것을 한 추미애 장관을 당장 해임하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는 사유 6가지가 누가 보더라도
사유가 되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게 뭐 무슨 판사 사찰이라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판사들도 그 사찰 문건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걸어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상식 있는 보통의 사람들도 그럼 말이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가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율 1위로 지금 올라가 버린 거 아닙니까? 징계하니까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대선 주자라서 뭐 아주 경제 바로 정책을 얘기했습니까? 한반도 정책을 얘기했습니까? 뭐 대통령감으로서의 어떤 뭐 리더십을 보여줬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징계를 하니까 징계는 부당하다라고 맞서고 있는 것. 가만히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정말 뭐 2주 정도인데 저는 언제나 그 추세선을 보거든요.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다. 이건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선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거의 뭐 추미애가 만들어준 그런 어떤 지지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폭락을 하니까 강민석 대변인이 심기일전하겠다 했는데 무슨 심기일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정대로 공수처법과 윤석열 징계는 강행할 모양이에요.